내신 성적을 잘 받기 쉽지만 공부 분위기 안 좋은 학교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힘들지만 공부 분위기가 좋은 학교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동 진주쌤입니다. 고교 평준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단어입니다. 고교 평준화란 지역별로 전체 학생의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를 말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고교 선발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인천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적용된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가는 것이죠. 속칭 뺑뺑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당시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고등학교를 지원했어요. 이 학교는 일지망으로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 정원보다 일지망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저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 현재는 모교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적은 학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고입은 평준화였지만 이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꽤나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떨어진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학교 내신 상위 100%를 기록한 전설적인 친구가 옆 반에 있었습니다. 전교 꼴찌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학교에 일지망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이 학교에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워서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 집 창문에서 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남자 중학교를 뒤로 하고 버스로 약 30분이 걸리는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1, 2, 3지망 중학교를 고민했을 때는 집에서 가까운 남중을 가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다음날이 되니 너무나도 남녀공학 중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남자만 교실에 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지원서에 1, 2, 3지망을 집에서 멀리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1지망인 중학교는 인기가 높은 중학교였어요. 저는 운 좋게 추첨해서 선발되어 그 남녀공학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9명이 심지어 그중 1명은 전학을 갔어요. 그 중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입학을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수십 명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수였죠.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니다가 중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게 되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내려서 걷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렸어요. 이후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골랐습니다. 등하교를 하면서 길에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대신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영어 단어 몇 개를 더 외울 수 있는 시간이자 수학 문제 몇 개를 더 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 못하기로 소문난 학교에 지원한 두 번째 이유는 이성의 관심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여자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은 꽤나 즐거웠지만 공부에 전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남녀공학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에 눈길이 가게 되죠. 누군가를 자꾸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고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 싶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면 얘는 왜 카톡 답장이 느린지, 아까 마주쳤을 때 왜 반가워하지 않았는지, 왜 옆반의 다른 남자랑 빵긋 웃으며 얘기했는지 등등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부로는 딱 망하기 좋은 시나리오죠. 저는 중학교 때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반은 엔지니어와 아나운서로 구성되었고요. 저는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의 주된 임무는 점심시간 때 라디오 DJ처럼 노래를 들려주고 방송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송 일정은 월요일은 영화음악, 화요일은 국악, 수요일은 팝송, 목요일은 클래식, 금요일은 가요방송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금요일 가요방송의 아나운서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절대적인 안티와 팬이 공존했었죠.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느끼해서 점심시간에 제 목소리 듣는 것이 싫다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면에 저를 좋아해주는 아이들은 저에게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해줬습니다. 편지도 많이 받고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에는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관심과 표현은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공부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고를 가기로 결심했죠. 고등학교 3년간은 이성의 관심을 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성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부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지원한 세 번째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친구의 형이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상위 10%의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반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공부를 못하지만 상위권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학교보다 내신 받기 수월하고 상위권 학생들을 별도 관리한다면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게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집 근처에 위치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적다고 소문난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비교적 내신을 잘 받았습니다. 내신을 받기 비교적 수월한 반면 치명적인 단점이 또한 존재했었어요. 바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체육교육과를 준비하거나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죠. 공부에 올인하지 않는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책을 보거나 판타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보지 않고 돌려서 봤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만화책은 진짜 재밌었어요. 공부를 대신해서 하는 활동은 사실 뭘 해도 재밌죠. 평소엔 관심도 없는 백분 토론을 봐도 재밌고 인문학 책을 봐도 재미있어요. 공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공부 못하는 학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평균 성적이 낮다는 것이지 전체 학생들이 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 절대 강자는 존재하는 법.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교를 골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설렁설렁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쉽지만 공부 분위기 안 좋은 학교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힘들지만 공부 분위기가 좋은 학교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입시는 확률 게임입니다. 되도록 확률을 높여야 하죠. 정시와 수시를 둘 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게 당연히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입시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내신 받기 쉬운 학교는 수능 대비가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고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는 학교 수업으로 수능을 대비하기 낮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차피 내신과 수능 둘 다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선택하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거나 수능을 포기하고 내신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확률을 줄이는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내가 잘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인가요? 뻔한 말, 흔한 말이 결국 맞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간 학교의 유불리는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이 좋아요. 결국 나 하기 나름이에요. 이미 입학했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가든 아닌 학교를 가든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대학이 목표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본인의 현재 성적이 어디든 간에 목표는 무조건 최상위 대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항상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를 합격한 선배님이 모교를 방문해서 본인의 합격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등 본인의 경험담을 풀어줬었죠. 그 선배님의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호랑이를 그리거나 그보다 작은 고양이를 그리게 된다. 만약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를 그리거나 그보다 작은 무언가를 그리다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한 학생은 100점 또는 그 이하의 점수를 받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70점이나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70점이라면 70점에 맞게 힘을 빼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따라서 70점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목표는 100점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더라도 일단 최종 목표를 최상위권 대학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중상위권 대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학 시험의 목표를 100점으로 잡고 100점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성적은 그 목표에 따라 수준이 결정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